반갑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3년간 면허구제 업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해본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희 5만 7천여 명의 회원이 있는 모두다 행정사 카페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면허구제 담당으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구제 업무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 보시거나 집단지성의 경험이 필요하시다면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셔서 무료 질문을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서는 AI 기반 형량 예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축적된 실제 사건 데이터와 검찰, 법원, 판결 흐름을 AI에 학습시켜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벌금 가능 구간, 약식 구공판 및 실형 가능성, 지금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추측이 아닌 데이터 기준으로 사건의 정확한 포지션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의 하단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실제 면허 구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분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던 67년생 어르신이었고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는데요. 자, 보통 어르신들은 자전거를 자동차로 생각하진 않죠. 그게 내 운동 동력으로 굴러서 가는 보통의 자전거든 전기로 굴러가는 전기 자전거든 말이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걸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죠. 퇴근 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반주를 했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전기 자전거를 탔죠. 술을 마셨다는 거 하나를 제외하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면허 취소가 된 거죠. 저에게 처음 전화를 하셨을 때 10번도 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음주운전이 맞아요? 라고.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죠. 왜냐? 물론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전거를 탔는데 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냐? 이런 논리인 거죠. 이 부분은 저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취소가 된 면허가 살아날 일은 없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서 면허구제를 받아내느냐 이거겠죠. 일단 이분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공무원은 아니고 용역업체 소속이었고요. 직업은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루 약 3만 보를 120리터짜리 음식물 수거통을 끌고 다니면서 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국에 이런 노력과 근면 성실함을 인정받아 관리자에게 면허 따고 차량을 몰아보는 건 어떠냐는 권유를 받고 대형 면허까지 취득해 차량 운용 업무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당시에 너무 고되게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업무가 차량 운행으로 바뀌니 건강도 호전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만약 면허가 취소가 된다면요? 다시 발로 뛰던 시절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모든 신뢰를 잃고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죠. 회사에서는 허리도 안 좋고 음주운전으로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책임감 없는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생계, 먹고 사는 문제였죠. 이분은 자영업을 했었고요. 경기 침체로 결국 사업을 접으면서 큰 빚까지 졌는데 이걸 갚으려고 건설 현장 일용직을 뛰면서 정말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었고 이미 몸은 상할 대로 상해서 더 이상 몸 쓰는 일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 겨우 얻게 된 차량 운행 직무였는데 이걸 날린다는 건 사실상 이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면허 구제를 준비할 때는 좀 더 설득력 있는 주장과 뒷받침할 근거에 초점을 두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가 접근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이 의도적, 습관적이 아닌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점. 두 번째로 극심한 노동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결국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쟁취해낸 직업적 진정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상의 문제. 마지막으로 대형 면허 취득 후에 업무가 운전면허 하나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으로 해서 다양한 부가 요소를 잘 버무려서 결국 면허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죠. 이분이 구제를 받은 뒤에 연락을 주셔서 만약 이거 안 했으면은 그냥 어디 가서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경중을 떠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마음 먹고 저질러야 되는 게 아니라 무심코 몰라서 저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돈이 없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혼자서라도 면허구제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다가 좀 어렵고 힘들다면 무료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해답은 언제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면허구제 업무를 13년간 해왔고 가장 많은 사례를 보유한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샘플 및 양형자료 리스트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또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든 음주운전 사례 분석 자료집 샘플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례 분석집에는 그간 카페 회원들이 실제로 넣었던 양형자료 리스트와 목록, 그리고 선고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실제 선고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모두다 행정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자료집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샘플집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